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언론에 의하면은요, 문정부 출범 2년 서울 아파트값 40% 올라,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감정원이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보도 내용에 언급된 서울 아파트값 40% 올라 등은 주택시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고, 동일 기간 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활용하여 산정된 서울 아파트값 10.31% 상승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요, 구별로 변동률은 송파구가 지난 2년 동안에 16.47%가 인상됐고, 강동구는 13.85%, 중구는 13.01%, 마포구는 12.68%, 용산은 12.39%, 영등포는 12.3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것은 각 구별로 전체 주택가격에 대한 평균율이 되겠지만, 서울에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2년 동안에 50%, 60% 상승한 지역도 있고요. 보통 20, 30%가 상승한 지역이 많고, 또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그런 상승률이 폭이 좀 적겠죠. 그래서 우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25개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본 이후에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서울 전체를 놓고 보니까 2017년 5월에 매매가격 지수가 97.3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에 107.3이었으니까 매매가격 변동률이 10.31%가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 전체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에 10.31%의 변동률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감정원이 자료를 내놨죠. 자, 그러면 중량구 한번 보시죠. 중량구는 2017년 5월에 98.8이었는데요 2019년 4월에는 103.8로서 변동률이 5.1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중량구는 2년 동안에 5.12%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서울 전체 지역을 보시니까 2019년 4월에 평균 가격이 나왔죠. 지금 서울의 주택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금 7억 9,9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평균치가 되겠네요. 상당히 높아졌죠. 자, 오른쪽을 보실까요? 서초구부터 보겠습니다. 강남 4구. 서초구는 97.8이었고요. 2019년 4월에는 107.6으로서 서초구는 2년 동안에 10.0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평균 가격은 15억 2,80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남구 오실까요? 강남구는 96.4에서 2019년 4월에 107.5, 무려 11.56%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은 15억 8,2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송파구 오실까요? 94.9에서 110.6으로 16.47%. 서울에서 가장 변동률이 큰 지역이 송파구입니다. 16.47%. 평균 가격은 10억 9,800만 원이 되겠고요. 강동구는 96.6에서 110이 됐죠. 변동률은 13.85로서 평균 가격은 7억 1,40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도 있었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도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 중량구, 그리고 가장 많이 올랐던 송파구,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마성 있었죠. 용산, 마포, 성동구의 몇 개 아파트 단지를 제가 조사해서 과연 2년 전과 지금
2년 후에 얼마만큼 가격이 올랐나, 그리고 9.13 대책 발표 전후 9월, 10월에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가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 팰리스를 보시겠습니다. 도표 보실까요? 제가 도표를 직접 만들었는데 지역은 송파 잠실입니다. 아파트는 레이크 팰리스가 되겠고요. 이 레이크 팰리스는 2006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우선 여러분들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이죠. 85제곱미터 미만 이하로만 가지고 여러분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84.8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계약일은 2017년 5월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그 당시죠. 그 당시 매매 가격이 12억 원이었습니다. 10층이었네요. 10층. 그리고 또 2017년 5월에 뭐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26층. 그리고 2017년 5월에 12억 8층. 또 그러다가 2018년 9월에요. 14억 8천만 원에 1층이 거래가 되었고 2018년 10월에 15억 8천만 원에 12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억 5천만 원 대비 지금 2018년 9.13 정책 전후입니다. 지금 10월인데 최고가 1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무려 1년 3개월 만에 31.6%가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년 3개월 만에 31.6%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가격이 소폭 하락을 해서 2019년 지난 3월 달에 지금 4월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3월에 1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2층입니다. 그렇다면 저점 대비 2019년 3월에 비교한다면 31.6%에서 다시 상승률이 21.6%로 떨어졌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공아파트 5단지는요, 건축연도가 1978년도니까 지금 41년 됐죠? 이제 뭐 재건축이 될 건데 면적은 82.51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2017년 4월 가격이 16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층입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역시 16억 2,500만 원 8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도 16억 1,900만 원 1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6억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9월에 20억 2,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3층입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역시 20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4, 5개월 만에 26.7%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1년 한 4, 5개월 만에 26.7%가 올랐고요. 그리고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난 2019년 3월에 18억 3천만 원에 6층이 거래가 되었다면은 그러니까 26%까지 올라갔던 것이 13.6%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파크리오 아파트를 조사해봤습니다. 파크리오 아파트는 건축연도가 2008년인데요. 84.7제곱미터가 되겠고 5월인데 그 당시 매매 가격이 10억이었습니다. 4층입니다. 그리고 35층도 뭐 10억 8천만 원, 27층도 10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파크리오가 10억이었던 아파트가 말이죠. 2018년 9월에 9.13 대책 발표 직전에 1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5층이. 그럼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53%가 올랐습니다. 53%. 1년 4개월 만에 53%가 올랐고 또 2019년 4월에 말이죠. 1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5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현장에 가봤으니까 알겠습니다. 2018년 9.13 대책 발표하고 나서도요. 전후에 말이죠. 호가가 18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5월에 10억짜리가 18억까지 갔으니까 무려 80%가 올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자,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 3개월 만에 15억 9천만 원까지 올랐다면 무려 59%가 상승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천정부지 고공행진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송파구 끝나고요. 서울에서 가격이 제일로 오르게 하는 적이 중량구입니다. 중량구는
4.43%가 올랐습니다. 사실은 제일로 적게 오른 게 도봉구인데 그래도 중량구가 4.3%인데 제가 중량구 거를 조사해 봤습니다. 중량구 중화동 한신아파트입니다. 건축 연도가 1997년인데요. 84.03제곱미터가 2017년 4월에 4억 250만 원이었습니다. 17층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없었는데 2018년 8월입니다. 9.13 대책 전에 5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같은 17층입니다. 그럼 몇 프로 올랐습니까? 22.5%가 올랐습니다. 중량구의 한신아파트도 22.5%가 올랐고요. 그리고 거래가 없다가 지난 2019년 올해 4월에 말이죠. 5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0층입니다. 2017년 4월과 2019년 4월에 비교한다면 무려 20.2%가 올랐습니다. 전체는 4%가 올랐지만은 이렇게 개별 한신아파트는 무려 20% 이상이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량구 신내동입니다. 동성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중량구 신내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건축연도가 1993년인데요. 84.98제곱미터인데 2017년 5월입니다. 이때가 3억 4,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6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8월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4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돼서 13층이 거래가 됐는데 무려 상승률은 16%가 되겠고요. 지난 2019년 3월 자 이렇게 중량구 같은 경우는요 9.13 정책 이후에도 소폭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무려 16%가 인상됐는데 지난 2019년 3월에는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무려 2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중량구 상봉동에 있는 건영아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량구 상봉동 건영아파트 1997년도에 건축했는데 면적은 84.96제곱미터 2017년 5월에 3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4층이. 그리고 2017년 5월에도 3억 6,600만 원 9층입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만에 2018년 8월에 4억 4,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3층. 그리고 2018년 8월에 4억 5,500만 원 12층이 거래가 되었는데 무려 18%가 인상을 했고요. 2018년 9월입니다. 4억 6,900이니까 20%가 인상이 되었고 지난 2019년 1월에 5억 2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지금까지 2월, 3월, 4월 거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에 5억 2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무려 2017년 5월에 비교해서 2년이 안 됐죠. 한 1년 7, 8개월 사이에 역시 상봉동 건영아파트도 25%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산구, 용마성, 용산마포, 성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산구 이천동 동부 센츄리빌입니다. 건축연도가 2001년도인데요. 면적은 84.65제곱미터. 2017년 5월에 7억 4천만 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입니다. 12억 4천만 원에 6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무려 40.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래가 없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삼성 레미안입니다. 1999년도에 건축했는데요. 역시 면적은 84.94제곱미터. 2017년 4월에 거래된 게 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8층이었는데 그리고 거래가 없다가 지난 2018년 9월에 9.13 정책 전후에 1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2층 무려 34%가 인상이 되었고요. 지난 2019년 1월에 1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2층. 그렇다면 2017년 4월 대비 2019년 1월이니까요. 무려 2년이 안 됐죠. 4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성동구 성수동 쌍용아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쌍용아파트는 1997년도에 건축했는데 면적은 84.78제곱미터고요. 계약연호를 2017년 5월에 6억 2,9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6층인데요. 이 거래가 없다가 지난 2018년 9월에 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층입니다. 그러면 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다시 8억 5천만 원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30%까지 올라갔던 것이 다시 2017년 5월을 대비한다면 26%가 상승한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론에서 발표한 40% 상승했다.
참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체 주택 평균 가격이고, 제가 특정 지역을 뽑아서 이렇게 가격 인상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으니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6월에 6.19 가계부채 대책을 시작으로 8.2 부동산 대책, 그리고 지난 9.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를 줄줄이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근본적인 정책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 5월 7일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발표하면서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을 했지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해 중산층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물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경제 발전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찔끔 내려 내 집을 마련할 서민들이 속이 타들어갑니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를 서민들의 소망을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